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일일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지인 중에 아주 작은 회사를 하는 분이 계신데 직원이 5명이에요.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회사를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정도라고 그러세요. 내가 혼자 어디 가서 이제 일한들 이것만큼 못 벌겠나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막 이렇게 막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혼자 일하면 그만큼 못 법니다 말씀드리고 스트레스 받는 걸 돈 버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어요. 그 대신 자, 슬기롭게 조금 더 덜 받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제 이렇게 마음을 딱 이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공격적, 적극적으로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저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두 가지로 나눠서 방어막을 칠 수가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경우, 타인이 중심이 되는 경우. 오늘 이 두 가지로 나눠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그 중에 첫 번째 뭔가 하면요.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계속 곱씹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5명 직원, 그 사장님은 그래도 엄연히 사장인데 직원들이 이제 회사 일기를 되게 우습게 한다.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에요. 사장도 어려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피해의식. 마음을 많이 다치는 편이에요. 그냥 이제 편의점이나 뭐 치킨집 이렇게 그런 거 이게 작은 점포 하시는 분들도 직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다 공감하시죠? 중소기업 간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직원들이 굉장히 그 회사 일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이거 갖고 상처 입어요. 그분 이제 그 회사에서 직원 하나가 회사에 이제 중요한 날에 거의 추리닝 바람으로 이제 왔길래 오늘 행사도 있는데 그렇게 입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한마디 하셨대요, 사장님이. 그랬더니 그럼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직원을 볼 때마다 내가 저런 친구를 월급을 주고 데리고 있어야 하냐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몇 날 며칠 소화불량에 걸리셨대요. 얼굴만 보면 이제 열받고 저녁에 자기 전에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도 회사 직장 상사가 자기한테 이제 굉장히 짜증냈다. 이러면 왜 나만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짜증내지? 이러면서 밤새 뒤척이면서 분해한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한테 무례하게 했다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 만약에 이제 못하고 입을 킥 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나중에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게 떠올랐을 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굉장히 당신한테 이제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정말 이제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딱 잊어버리는 거. 이게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곱씹고 또 곱씹고 그 사람 얼굴 볼 때마다 막 체하고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얘기하고 정말 마음을 열고 얘기하고 다음부터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그런 습관을 나에게 들이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일방적인 관계는 쿨하게 놓는 거예요. 그냥 쿨하게. 그러니까 내가 연락하고 내가 그 친구 일에 막 도와주고 심부름 해주고 함께 해주고 마음을 다 했는데 그 친구는 정작 나의 배려에 대해서 고맙다는 표현 별로 안 하고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급한 일에만 찾고 자기 아쉬운 일 없으면 연락도 없어. 내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 뭐 이런 경우. 회사에서나 어떤 일반 친구나 어떤 이런 관계는 미련 없이 그냥 놓으세요. 그런 관계를 계속 잡고 있으면 대단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관계는 내가 중심이고요. 상대가 만약에 없다. 일방적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티키타카 이제 탁구 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상호적인 어떤 관계냐 아니면 일방적인 관계냐. 일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 내가 쿨하게 놓자 라고 생각하시는 게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상대가 중심이 돼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존재 자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는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지인은요, 직원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나하고 이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발전하고 유능해지고 뭔가 잘 되고 그러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거죠. 워낙 좋은 분이니까. 저도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선배로 있는 한 이제 내 후배들은 최소한 매해 날마다 좀 성장하는 그런 후배로 만들어주는 게 선배된 자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럴 때 빠지는 함정이 뭘까요, 여러분? 자꾸 잔소리하고 고치려는 거예요. 책 봐라, 막 또 운동 안 하는 직원한테 운동해라,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계속 이제 가만히 운동 안 해갖고 지쳐 있으면 되겠냐. 계속 그렇게 잔소리하면 사이만 나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죠. 인사하는 태도가 별로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 사회생활 하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에 와서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정중하게 가르쳐줬어요. 선배된 도리로. 근데도 못 고쳐요, 그 친구가. 그러면 자, 한두 번 이제 얘기해주고 고쳐주려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쿨하게 인정하는 거죠. 아, 이 정도의 기본 매너가 이제 태도로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인정. 거기로 이제 그거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가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해요.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냥 막 승질 냈다가 뭐 좋아했다가 완전히 그냥 너를 띄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캐릭터라고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 선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지도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불쾌한 느낌도 덜 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2시간 뒤에는 막 짜증 가득한 얼굴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나한테 시비 걸어요. 아,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 날이구나. 나랑 연결하지 마세요. 막 그 사람이랑 연결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사람 자체로 그런 캐릭터. 아, 오늘은 그 업다운이 원래 심한 사람인데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구나. 그런 캐릭터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기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대단히 많이 줄일 수 있죠. 상대에 대한 기본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일수록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이게 기본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본기를 무시하고 실수하고 관계를 깨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회사에서 너무 친한 동료예요. 근데 오늘 한잔 할까?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약속이 있어 이랬어요. 누구? 그러니까 그 동료가 있다가 아니 친구 이랬어요. 그러니까 친구 누구? 이렇게 또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내가 모르는 친구가 어딨냐? 김대리 친구 중에서. 그런데 그냥 친구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묻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걸 꼬치꼬치 묻는 거 그야말로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친하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고 더 알아야 되겠다는 식의 어떤 무의식적인 태도, 문제될 수 있는 거죠. 기본기가 깨지는 거죠. 본의 아니게 상대에게 스트레스 줄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상대에게 스트레스 주는 건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고맙고 미안하다는 표현, 이런 거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기본기예요. 생략하시면 안 되는 거죠. 친할수록 이런 말 잘 못하는데 정말 그야말로 이제 커피 한 잔 나갔다 들어오면서 갖다 줘도 친하니까 고맙다는 말을 뭘 그런 거 해. 친하다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친해도 커피 한 잔을 갖다 줘도 와 고마워 잘 마실게. 안 그래도 커피 딱 마시고 싶었던 순간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대가 작은 배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제대로 피드백하는 거, 친한 사이일수록 기본기로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면요, 배려예요. 이제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렇게 막 남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호구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잘해주면 나를 혹시 만만히 보지 않을까? 혹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남에 대한 어떤 적절한 배려는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배려하면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왜 하나 하면, 내가 배려하느라고 한 개 줬는데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나도 한 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할까봐 그걸 걱정하는 마음이 바로 손해볼지도 몰라라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배려를 하는 거는요, 그거를 잊어버려도 될 만큼이에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지킨다면 사람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내가 생색내지 않을 만큼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내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그릇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밥 한 번 사면 저 사람도 나한테 밥 한 번 사야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없다. 이렇게 되면 내가 고만한 그릇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사지 마세요, 밥을. 그러니까 내가 밥 한 번 사면 쟤가 꼭 나한테 밥 한 번 사야 돼. 안 사면 신경이 거슬려. 이러면 안 사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그런데 내 배려의 수준이 나 밥 2번 사고 저 사람이 나한테 밥 안 사도 괜찮아.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선배고 아니면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밥을 사주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사주고도 내가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 수준의 배려를 하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지 않아도 나 기분 나쁘지 않아. 내가 좋아서 사준 건데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배려하는 거. 이게 내 그릇을 내가 잘 아는 거고, 그리고 그런 배려가 내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배려입니다. 내가 뭐 꼭 피드백을 받겠어 라고 해주는 어떤 수준의 어떤 배려를 지나치게 기대하면서 했다. 그리고 막 생색을 냈는데 저 사람이 안 알아준다.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 이거는 내가 이제 오버한 거죠. 그 정도의 배려는 나 스스로를 더 발목 잡아서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2가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하고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2가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실생활, 여러분들의 관계에 이제 적용하셔서 보다 행복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즐거운 그런 인간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